벚꽃 향기에 사람의 향기에 그저 취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세상에 수많은 향기가 있지만 사람의 향기만큼 오래 남는 향기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시간 사람의 향기 코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라디오 드라마가 요즘 매일 방송되고 있는 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제작자 입장에서 또 저희 입으로 이야기한 좀 쑥스럽지만 재밌다. 너무 짧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그런 그 구성이 신선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역사물에 AI를 등장시켰어. 오, 참 파격적인데 신선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말씀으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드라마를 집필하고 계신 조수연 작가 함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수연 작가입니다. 예. 어떠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보세요. 조수연이라는 이름 듣자마자 여자 작가신가 보다 했다가 반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 평생 들어온 말이죠, 그게. 그렇죠. 남자분이시네요. 네. 근데 저 오늘 네. 그 앞에서 이제 벚꽃 네. 얘기하셨는데, 네. 야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뭐 앞당겨졌다고들 그래요. 맞아요. 식목일도 앞당겨야 된다고 네. 하고. 네. 야 벚꽃이 팍 날리는 가운데 네. 그 마치 내가 지금 평화방송에 출연하러 가는 건데. 네. 벚꽃이 이렇게 날리니까 어떤 하느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한테 막 온몸에 떨어지는 느낌. 세상에. 좋았고. 근데 이제 네. 사실 제가 작가잖아요. 네. 그 방송 출연한 게 아마 평생 지금 한 두 번째. 그래요? 예. 아니 웃겨요. 근데 그때는 보이는 라디오가 없었잖아요. 당연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네. 유리하지요. 유리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이 칸막이랑 다 설치돼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으셔도 돼요. 그럴까요? 네네. 이런 불리한데. 비말 차단. 감사합니다. 다 됐어요. 네. 이제 그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올 기회가 없는데 네. 좀 전에 이렇게 앉으니까 네. 밖에 그 기술 감독님께서 네. 와서 마이크도 정리해 주시고 의자도 빼주시고 그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짓을 내가 했잖아요. 그 짓을. 그 대접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네. 웃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조세현 작가님이 할 때는 그 짓이고. 그렇지. 현재 이렇게 좀 해드리는 거는 그 대접이고. 또 이제 심의 규정에 걸리실까 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이게 방송에 출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쓰고 있어야 되는데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나이 먹었구나. 쓰고 있어야 할 그때 그 쫄깃하게 마감을 앞두고 하던 그 조수연 작가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방송을 이제 딱 준비된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에 우리 뒷이야기 하자 그랬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 하러 오셨으니까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주변에 벚꽃들이 가로수로 쫙 있으면서 꽃잎들이 마치 하느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으셨다니까 이거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표현해. 제가 이제 이 드라마 하면서 제일 네. 힘들었던 게 신자들은 아주 일상적으로 쉽게 밥 먹었어? 뭐 먹었는데 백반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일상적으로 쉬운 말들을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지금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충만하다. 들었던 얘기지만 곧바로 제가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좀 힘이 드셨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뭐 이미 마음으로는 다 하느님 은총 안에서 이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내용도 상당히 다른 분들이 잘 그런 그 괴리 같은 걸 못 느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우리 PD님께서도 같이 하셨지만 우리 위인전 같은 걸 또다시 만들진 말자. 그랬죠. 네. 김대건 신부님을 어떻게 재미있게 그리느냐는 두 번째고 네. 얼마나 그러니까
재미없는 드라마를 얼마나 피할 것이냐가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네.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네. 색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뒤에 좀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뭐 사실 조수연 작가께서 가톨릭이 아니란 말씀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그래서 또 김대건 신부님의 캐릭터를 재창조하는데 좀 자유롭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지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아는 척 해봐야 들키고 망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네. 잘 모르는 수준에서 막 나가자 일반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 뭐 한 20대 후반의 청년, 네. 열혈 청년, 아주 진지한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아주 직진하는 성격의 네. 그런 열정적인 네. 그런 사람을 해보자. 차라리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예 모르는 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사전 게 조금 저희 스타디처럼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 감수해 주신 김정환 신부님, 또 백현 바오로 사장 신부님, 또 기여를 많이 해주신 거의 준 PD이셨던 조중건 다니엘 신부님까지. 그 감시자들의 눈을 뚫고 이제 제가 감수자들. 감수자들. 저는 이제 감시를 제대로 쓰고 있는. 네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료적인 어떤 것들은 많이 확인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재미는 작가 입장에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작가고 즉 자료나 사료적인 어떤 역사적 인물로서의 어떤 오류를 저희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걸 갖게 된 건 언제세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네. 예를 들면 중국 네. 그 역사적으로 그 자료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던 게 네. 마카오 유학 이후예요. 네. 중국에서 머물면서 계속 그 조선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몇 시도했죠. 번에 네. 근데 그 자료마다 또 달라요. 네. 김대건 신부님이 뭐 3번을 시도했다가 4번째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달라요 자료마다. 네. 예를 들면 5개의 자료가 있으면 5개 중에서 한 3개의 자료가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를 쓰는 거고 네. 그걸 이제 다른 그 감수해 주시는 신부님들께서 이제 잡아주시니까 네. 일단은 뭐 저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를 네. 연구해야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재미 안에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캐릭터를 잡는 문제. 그래서 언제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의 캐릭터를 이런 지금 김대건의 모습으로 그려야 되겠다 하는 감이 왔어요. 그거는 김대건 신부님의 성격은 굉장히 그 먹이를 한번 보면 놓치지 않는 매 눈과 매눈과. 그리고 한번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의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어떤 직진성. 네. 그다음에 몰입. 네. 몰입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몰입하는 거. 그다음에 집요하게 그걸 그 쟁취하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열망. 네. 그리고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 네. 그 정도 키워드가 이미 나왔으면 네. 이 사람 성깔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 양반 성깔은 이 정도였겠다. 그래서 어딘가 대사에 네. 이런 시앙 뭐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실제 방송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네. 원래 제 원고는 네. 그게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감사하는 신부님이 네. 그걸 싹 지운 거야. 사료만 잡아주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뭐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나중에 그 다른 분들이 네. 피드백 해주시기를 네. 김대건 신부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AI한테. 마리아한테. 네. 그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 네. 음?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네. 그 품성, 네. 엄숙하고 무겁고 네. 진지하고 뭐 네. 이렇게 그런 거에 그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그냥 때문에 뭐 일반적인 기대죠. 네. 신경질 내는 김대건은 청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 재미있으려면 가끔 해야지. 신경질 내는 김대건에 왜 조수연 작가가 겹치죠? 아 맞아요 그거는. 네, 예, 네, 저도 네. 그래서 개인적인 매력을 더 느낄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성질이 급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 성향이죠. 네. 어, 다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냐 그렇지. 주지 않느냐인 거고 예. 조수연 작가님은 뭐 상처는 안 주세요. 전 주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 어려서부터.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도시의 땅을 사지 않았을까? 뭐. 다른 얘기 갑시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 드라마가 정말 좀 조수연 작가 입장에서도 좀 특별한 라디오 드라마였잖아요. 라디오 드라마를 네. 저는 사실 제가 라디오 드라마에 공모에 당선되고 그 전문적으로 라디오 드라마를 쓸 때는 네. 라디오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가 네. 사실은 제가 막차를 탔어요. 그게 한 그때 15년, 20년 전. 20년, 네. 20년, 25년 전 뭐 그랬죠. 그쯤이죠. 네. 그때는 방송 작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뭐 하고 싶어 하면은 다큐를 하고 싶다는 거고. 맞아요. 아니 다큐도 많은데 뭐 네. 휴먼이요. 맞아요. 그런 시대였다고. 맞아요. 예. 네. 휴먼 그래서 다큐. 이제 최근에 이제 제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뭐라고 네. 하냐면 아빠는 왜 드라마나 뭐 예능 작가 같은 걸 하지? 야 임마. 그때 내가 아는 드라마 작가는 서영명, 김수현, 뭐 전설의 고향새는 임충 뭐 몇 명밖에 없었어. 그리고 네, 네. 그때는 예능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오락 프로라고 그랬다고요. 그랬죠. 말 자체가 예능이라고 안 하고 어. 오락 프로그램. 예. 네. 그 오락 프로를 뭐 할 만한 기회가 없었고 요즘 한다면 예능 하겠네. 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앞으로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아, 근데 이미 엄숙한 예능을 지금 여기서 했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예. 네. 예. 역사적인 그 인물이 나올 경우 이렇게 전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역사 드라마이면서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장르처럼 예능적인 요소를 많이 녹여냈어요. 이렇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은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예, 일단은 그 독백 네. 그러니까 200년 전에 태어난 김대건 신부님이 네. 순교당하신 뒤에 170 몇 년이지? 제가 이렇다니까요. 175 기본 지식이 년. 없으니까 네, 막 네. 이 175 176년인가 5년인가. 년. 예, 네. 만에 돌아와서 네. 오늘날의 청취자, 오늘날의 신도 네. 또는 뭐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자기 입으로 말해준다는 것이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게 사실은 잘못하면은 김대건이라는 인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네. 위험한 그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생경하다고 물론- 보통 예.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독백을 사용하게 한 것을 통해서 네. 그 자연인 김대건이라면 아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또는 아 실제로 그럴 리 없겠지만 실제로 돌아왔다면은 네. 이 시대를 보면서 김대건 신부님의 철학이나 어떤 신앙심 그런 네. 품성에서 네. 저런 말 정도 할 수 있었겠구나. 어. 그 사람들이 괜히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렇게 들어주길 지금까지- 바라면서 독백을 사용한 거지. 그래서 그 신부님의 그 심정을 말하는 순간에 이제 신부님의 그 테마 음악 같은 게 그렇지. 흘렀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굉장히 심정적으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아 당연하죠. 네. 우리는 그런 그 성가 들으면 엄숙해지잖아요. 그렇죠. 오, 베네딕트 네. 성가 같은 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뭐 그 시도가 이제 AI. 음. 김대건 신부 혼자 나와서 독백을 했으면 이렇게 장면이 그 이야기마다 이게 넘어가는 네. 게그 어려워요. 네. 네. 현재의 이야기와 이렇게 섞이기가 힘들어요. 과거 안에 이렇게 갇혀 계시니까.
아, 그래서 AI를 등장했던 거였고 네. AI는 뭐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축적해 있는 정보 네. 같은 것을 네. 김대건 신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AI를 통해서 들려주는데 사실은 네. AI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은 김대건 신부라는 캐릭터도 모르지만 네. 일반 청취자들도 사실은 모르는 걸 AI가 전해주는 이게 사실은 AI가 등장한 게 사실은 결정적인 게 라디오의 한계를 그 재미 요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라디오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TV 같으면 요만큼 이렇게 박스 하나 그려서 네. 자막으로 넣어주면 되거든. 뭐 정보 일단 자막을 뭐 쳐주면 되거든. 일단 화면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라디오는 뭐 연기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지금 김대건 신부가 말하고 있는 어디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북동쪽에 위치한 4km 지점으로 가면 있는 것인데 이걸 말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네. AI가 말해주는 거죠. 지금 예. 매력 있는 사무엘 정우석 신부님께서 AI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런 거 쓰면은 골라갖고 나중에 그 네. 선물 주나요? 네, 그래야죠. 아 그렇구나. 네, 찍어놓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신부님한테 조금 뭔가 말씀을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중원 다니엘 신부님 감수 맡으셨는데 거의 뭐 연출자 이상이셨습니다. 아 이분은 네,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분 그 다니엘 신부님은 네. 사제가 되기로 한 게 과연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이었을까? 만약에 사제가 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 PD 같은 거, 네. 그 PD나 뭐 아니면 이미 네. 연인, 뭐 아니면 출중한 평론. 외모.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잘생긴 신부님 처음 봤어. 아이고 많으세요. 지금 그래요? 매력 있는 사무엘 신부님 포함해서 많은 신부님. 신부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까봐 지금 막으시는. 근데 이제 김대건이라는 인물을 작가가 봤을 때 어떤 매력에 더 끌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자기 결정 요즘 뭐 자기 결정 자아 네. 주체 그런 거 여전히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네,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난 척하기 때문에 세상이 막 시끄럽고 막 그런 거거든요. 네. 막 갈등이 네, 일어나고. 작가님. 그런데 네. 자기가 진지하게 어떤 것에 결정한 것을 대해서 어떤 그 열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게 밀고 가는 저는 특히 네. 그런 것을 네. 느꼈던 게 네. 끊임없이 중국에서 마카오 유학 끝내고 중국에서 끊임없이 조선의 경계를 넘어들기 위해서 막 여기 거쳐서 여기 가고 여기 거쳐서 여기 가고 네. 야 그게 사실은 요즘 같으면은 SUV 차 타고 이렇게 뭐 다니면 되지만 네. 그때는 말 타고 아니면 소 타고 걸어서 다녔거든요. 걸어서 예, 예. 가셨죠. 그 먼 길 몇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그렇죠. 이제 압록강을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야 되니까 겨울철에만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겨울에 만주벌판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거를 네. 사실 신부님 우리 좀 저 봄이나 되거든 두만강 물 빠지면 이거 그때 겨울도 건너가기 쉬우니까 네. 봄에 좀 하지요 할 수 그랬을 것 같아. 아마도 뭐 모든 상황이 우리가 지금 뭐 추측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대건 신부님의 이제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수많은 분들의 그 도움과 열의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서 정말 우리가 첫 사제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작가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김대건한테 이렇게 빙의를 했다 작가로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말을 최종적으로 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열망에 대해서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네. 이거는 뭐 종교적 관념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일반인들 혹시 그 비신자분들도 이 네. 방송을 듣는다면 그렇죠.
자기 삶의 어떤 목표에 대한 어떤 그 태도, 네. 그 태도가 결과물을 어느 정도 담보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열망에 대한 집요함과 놓치지 않는 그 도전 네. 도전 정신, 네. 모험 정신.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 특히 요즘 뭐 코로나니 뭐니 너무 어렵다고들 하니까 네. 노력하면 뭐예요? 이게 뭐 사실 아니 일반적인 그 변명거리가 물론 저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김대건 신부 얘기가 나왔으니 네.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기 열망에 대한 지치지 않는 모험, 도전, 네. 네. 그걸 네. 쟁취하려고 가는 네. 눈 부릅뜨고 가는 그런 네. 자세, 네. 그거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네. 필요할 거라고 보도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거쳐왔잖아요. 네. 그래도 오늘 특별히 작가님 오셨으니까 스포일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전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개는 여러분 오늘이 아마 강경 이야기를 했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음, 페리올 강- 주교님하고 다빌리 신부님 상복으로 갈아입고 음. 네, 육지에 이제 발을 내려놓으셨어요. 강경 황산포, 네, 강경에 내려서 이제 그 네. 강경 지역에 있는 네, 교우들과 그렇게 사목 활동을 최초로 네. 강경에서 이제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 올라가시면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가 엄숙하게 막 고문도 당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지 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구나. 한데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 드라마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그 죽음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순교가 예. 그걸 중심으로 담담하게 네. 그릴 거예요. 네. 그리고 AI하고도 눈물겨운 이별 참 매력 있었어요. AI 마리아. 마지막에 웃어요. 정말요? 이 스포일러인데요. 제대로. 이 정도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작가가 웃을까? 나왔으니까 뭔가 퀄리티가 다른 인터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감수해 주신 그 네. 신부님들 네, 께 제가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 김정환 신부님, 김성태 신부님, 백현 바오로 신부님, 그리고 조중원 다니엘 신부님. 제 원고를 미리미리 써서 한 일주일 전에 던지면 좋을 텐데 막판에 감수하시는 바쁘셨을 때 신부님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안 잊으시군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람의 향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를 집필하신 조수연 작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